Restoration Period, 왕정 복고의 시대는 퓨리탄 공화국이 몰락한 1660년부터 17세기가 끝나는 1700년까지의 40년을 가리킵니다. 청교도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올리버 크로멜이 사망하자 공화국의 힘은 급속히 쇠락했고 왕당파들에 의해 왕정이 복고되었습니다. 파리에 망명을 가했던 왕자가 돌아와 찰스 2세로 왕위에 오릅니다. 이 시기에 영국은 정치적 격변에 더해 두 가지 큰 사건을 겪게 됩니다. 14세기 유럽을 뒤흔들고 유럽 인구의 30%에 달하는 2,500만 명의 사망자를 냈던 흑사병이 다시 영국을 휩쓸었고 런던 인구의 20%에 달하는 10만 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두 해 뒤에는 주로 목조 건물로 이루어져 있던 런던에 대화재가 발생해 도시의 3분의 2가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청교도 혁명과 왕정 복고의 정치적 혼란과 재해로 고통을 받던 영국인들은 정치적 종교적 광란에서 벗어나 이성과 절제의 미덕을 갈구했습니다. 하지만 루이 14세 하이 화려한 파리를 경험했던 찰스 2세의 궁자는 사치와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은 청교도 시대에 금지됐던 연극을 다시 시작하고 런던에는 프랑스식 창문으로 장식된 새로운 극장들이 건설됐습니다. 그리고 왕의 후궁이나 귀족들의 첩으로 하여금 여배우로 무대에 서게 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영국 최초로 연극 무대에 여배우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찰스 2세는 왕위에 오르자 약속과는 달리 혁명을 일으킨 청교도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반대파의 지도자를 처형하거나 시민의 자유권을 빼앗는 등 강권 정치를 감행했죠. 찰스 2세의 동생인 제임스 2세도 즉위 이후 전제적 왕권을 강화하고 구교의 부흥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의 공포 정치는 국민들의 반감을 사게 되고 결국 의회는 왕의 폐위를 결정합니다. 1668년 의회의 결정으로 제임스 2세의 장녀인 메리와 그녀의 남편인 네덜란드 총독 윌리엄이 공동 통치의 형태로 영국의 왕이 됩니다. 이로써 무혈의 혁명이 완성되는데 이를 명예혁명이라 부릅니다. 이후 영국은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입헌 군주제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영국 의회 민주주의의 초석이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아이작 뉴턴이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관성의 법칙, 운동의 법칙, 작용, 반작용과 만유인력의 법칙들은 자연 속에 담긴 보편적 법칙과 질서에 대한 생각들을 탄생시켰고 신의 섭리에 대한 합리적 믿음이라는 명제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이후 신고전주의로의 이전에 큰 계기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 로마 예술의 기본 원칙인 질서와 균형, 규범과 법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문학은 건전한 상식에 입각한 것이어야 했고 그리스 로마의 전범에 따른 예술 양식이 강조되었습니다. 왕정 복고 시대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당시의 정치적 시사적 문제들을 다룬 행사시 Occasional Poems를 썼던 존 드라이든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드라이든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두 인물의 이야기를 빗댄 정치 풍자시 압살롬과 아히도벨, 그리고 동시대 작가인 셰드웰을 조롱하는 맥플래노,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전극에서 셰익스피어 극에 이르는 연극들을 분석한 극시에 대한 에세이와 같은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작가로는 왕당파로서 극단적인 청교도적 열정을 비판했던 사무엘 버틀러가 있는데 그의 시 슈디브라스는 과거의 진지한 작품들을 패러디하거나 그 주제들을 우스꽝스럽게 다루는 문학 또는 연극을 가리키는
버레스크의 형식을 빌려서 종교적 광신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은 고통마저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존 드라이든의 시 한 구절입니다. 아,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아, 젊음의 욕망은 얼마나 즐거운가. 사랑의 불길에 처음 다가설 때 우린 얼마나 즐겁고도 고통스러운가. 사랑의 고통은 그 어떤 쾌락보다도 달콤한 것. 연인들의 한숨은 달콤한 숨결. 그들의 눈물만으로도 흐르는 향유처럼 고통을 치유하나니. 연인들은 숨이 멎는다 해도 평안한 죽음을 맞으리. How sweet it is to love. John Dryden. Ah, how sweet it is to love. Ah, how gay is young desire. And what pleasing pains we prove when we first approach love's fire. Pains of love be sweeter far than all other pleasures are. Sighs which are from lovers blown do but gently heave the heart. Even the tears they shed alone cure, like trickling balm, their smart. Lovers, when they lose their breath, bleed away in easy death. 왕정복고시대의 대표적인 희곡 형식은 풍속희극, Comedy of Manners라 불리는데 17, 18세기 프랑스와 왕정복고시대의 영국에서 유행됐습니다. 매력적이지만 허술한 사람들, 사회적 격식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인물들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려냅니다. 특히 당대 상류층과 귀족들의 사치스럽고 음란한 삶과 젊은 세대들의 무분별한 연애관 등을 위트 있는 대사로 풍자하죠. 대표적인 작가로는 바보스러운 시골 안악과 그녀의 바람둥이 남편 사이의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는 시골 안악, The Country Wife를 쓴 윌리엄 위첼리, 그리고 유산을 얻으려는 젊은 연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세상 돌아가는 법, The Way of the World의 작가 윌리엄 칸그리브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풍속 희극에 관한 짧은 구절입니다. The wise are rewarded, the foolish are duped, and virtue consists of unsentimental self-knowledge. The self-deceived are ridiculed and gulled, often by protagonists who use their own superior, sometimes cynical, insights to justify the treatment of fools. 현명한 이들은 보상을 받는다. 어리석은 이들은 속임을 당한다. 미덕은 감상적이지 않은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 이루어진다. 스스로를 기만하는 자는 주인공들에 의해 비웃음을 당하고 속임을 당한다. 주인공들은 보다 우월하고 때론 냉소적인 통찰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바보들을 그렇게 다루어도 무방하다. 17세기 Comedy of Manners 시대 프랑스의 대표적인 희극 작가였던 몰리에르, 그리고 당대의 비극 작가 라신, 그리고 영국 Comedy of Manners의 대표 작가인 윌리엄 칸그리브의 작품 속 한 구절씩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It is not only what we do, but also what we do not do, for which we are accountable. 우리는 우리가 한 일뿐 아니라 하지 않은 일에도 책임이 있다. Life is a tragedy to those who feel and a comedy to those who think. 인생은 느끼는 사람에게는 비극이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희극이다. But say what you will, 'tis better to be loved than never to have been loved. To pass our youth in dull indifference, to refuse the sweets of life because they once must leave us, is as preposterous as to wish to have been born old because we one day must be old.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이별을 하는 것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오. 젊음을 무기력한 무관심 속에서 보내는 것, 결국은 떠날 것이기에 인생의 달콤함을 거부하는 것은 언젠가는 늙을 것이니 태어날 때부터 늙어 있기를 바라는 것만큼 우스꽝스러운 일이지.